행복은 최고의 선이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세네카.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하지만 어떠한 예외도 허용치 않는 불변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 그러한 예외 없는 원칙들에 속한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 동료, 타인의 행복도 간절히 기원한다.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주고받고 되뇌고 외치는 말이 바로 행복이다. 니체는 신은 죽었고 그 자리를 행복과 건강이 대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잉은 결핍의 증거이자 목마름이기도 하다. 안녕, 사랑 같은 말이 그토록 자주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도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다는 뜻과 같다. 아무도 손에 쥔 것을 염원하지는 않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태평가는 난세에 울려 퍼진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소망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외 없는 행복은 예외 없는 불행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행복론은 오로지 불행한 자의 행복론이다. 행복의 가장 소극적인 정의는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야말로 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는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반증한다. 간절한 행복의 꿈이 좌절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자살은 불행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더 이상 또 도저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목적, 국가와 사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행복이며 모든 철학과 종교와 학문의 궁극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세속 사회와 영적 세계를 공히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절대 이념이고 행복론은 철학, 신학, 의학, 법학을 비롯한 온갖 학문의 제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인노트.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다.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이다.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학문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에게 행복은 좋은 것의 좋은 것이고 목적의 목적이다. 그의 논리를 요약하면 대체로 이렇다. 인간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부와 명예와 쾌락과 지성과 미덕을 추구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좋은 것이고 하나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와 명예와 쾌락과 지성과 미덕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오로지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복은 좋은 것의 좋은 것이고 목적의 목적이다. 궁극적이고 자족적인 목적이다. 헌법 제10조.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잘 알다시피 헌법은 한 나라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근본 규범이다. 그렇다면 통치 구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통치 구조와 기본권은 말 그대로 수단,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분리, 전도되어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현상은 일종의 가치 전도나 소외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조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다. 행복 추구권을 인간의 자연법적 권리로 최초로 규정한 것은 미국 독립선언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독립선언 중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참으로 간결하고 고귀하고 가슴 뛰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행복추구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다. 행복추구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마저 말살한 군부정권에 의해 행복추구권이 처음 명시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자 희극이다. 행복추구권이 이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는 행복이라는 말이 갖는 추상성, 주관성, 가변성 때문이다. 그 실체가 모호하고 개인의 주관에 좌우되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화, 법제화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길이 많은 것은 길이 없는 것과 같다. 사막은 천지사방이 모두 길이지만 그 어느 것도 길이 아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이 적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불확실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세네카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한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고 체호프는 행복은 있지만 그것을 찾아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이를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펄스윙 해피니지뿐 아니라 옵테이닝 해피니지이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할 권리, 행복권이다. 권리인가, 의무인가? 행복할 권리가 단지 하나의 장식이나 프로그램, 선언적 규정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헌법적이고 실제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그에 위반하는 하위의 규범이나 공권력이 사기, 부작위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이 다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일까? 인간은 그저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고 형제이자 친구이며 동료이자 구성원이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의 원인이 되고 나의 불행은 타인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 행복이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면 내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 등 타인의 행복과 직결된 것이라면 행복은 권리를 넘어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권리는 나를 위한 것이나 의무는 상대를 위한 것이다. 권리는 언제든 포기할 수 있지만 의무는 맘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행복할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행복할 권리가 자신을 위한 법적인 권리라면 행복할 의무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이고 능동적인 채무이다.